연아침 굿모닝 나우경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 진행의 아나운서 이소미입니다. 오늘도 나우경제 채널과 함께 월요일 아침 시원하게 열어봤는데요. 오늘은 먼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국민주,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 코스피가 3,300선을 돌파하면서 최고치 경신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장주로 자리 잡고 있는 삼성전자, 이 흐름만큼은 사실 횡보 구간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이 박스권에 치우쳐져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담은 이 삼성전자 언제 갈까라는 고민도 많이 안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장전 체크를 통해서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고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은 어떨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우경제 채널에 이 든든한 중심을 잡아주시는 예병근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월요일에 활짝 네. 열렸습니다. 네. 월요일요. 그러니까 주말에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월요일 같지 않으시죠? 네, 월요일 같지 않은 월요일입니다. 네. 뭐 주말에 또 많은 일들을 좀 알아봤는데 네. 그 얘기 네. 제가 잠시 뒤에 드리도록 하고 뭐 지금 삼성전자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네. 삼성전자가 네. 왜 이렇게 못 가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네. 공통적으로 물음표를 띄우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왜 그럴까요? 가장 간단하게 답변하면 네. 많이 안 사니까. 아, 많이 안 샀어요? 네, 많이 안 사니까. 오. 그러니까 뭐 기관들, 외국인, 네. 개인 다 사면 올라가겠죠. 아,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유입이 네. 주요했었던 그러니까 거네요. 그런 부분들이 뭐 결국은 수급적인 부분의 문제가. 그럼 왜 수급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겼느냐? 네. 그 부분은 음. 따지고 들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에 대한 투자들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네. 삼성전자가 지금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뒤로 처져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역시 제일 큰 거는 삼성전자의 지금 수장이 그렇죠. 영어의 몸이 돼 있다. 그게 이제 제일 큰 이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 결정권자에 대한 부분이 그 이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네. 지금 이 부재다 보니 그 이제 큰 돈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역시 그 결정권자의 강한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없다 보니 이제 지금 삼성전자의 어떤 미래 가치, 즉 지금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도체 업체들의 투자에 비해서 네. 지금 삼성전자는 투자가 자꾸 뒤로 보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에 실제로 대한 보류되고 보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류되어지는 부분들이 2, 3년 뒤에는 네. 여파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네. 당연히 뭐 지금 뭐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부진한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뭐 수급적인 요인도 꼽아 주셨고 또 이제 이 결정권자의 어떤 부재에 대한 부분도 원인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에 반해서 참 이 국민주로 등극했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올해 상반기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종목 1위가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거래대금도 상당했고요. 올해 이제 개인이 양대 시장에서 순매수한 전체 금액의 약 40%에 달하더라고요, 대표님. 예, 삼성전자 네. 잘한 게 그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예전에는 삼성전자 300만 원일 때는 네. 이걸 어떻게 사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맞아요. 접근하기 쉽게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 놓으니까 개인 투자자가 이 정도면 네. 7만 원, 뭐 8만 원 이 정도면 살만하다. 그렇죠. 10만 원 이하니까 예, 일단.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접근성을 쉽게 만들어놔서 네. 개인 투자자의 투자가 지금 활발해진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지금 들어온 많은 분들이 네.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길게 했던 분들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일 그 길게 하지 않았던 분들의 가장 큰 공통적인 특성을 하나 잡아내라면 네. 그게 궁금합니다. 예, 알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죠. 아, 예. 내가 알고 있는 기업. 기업. 이 회사는 뭐 삼성 우리나라 최고의 그 1위.
이걸 잡겠다. 망할 일은 네, 없다. 그렇죠.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뭐 다른 것들은 뭐 나는 모르겠고 삼성, 뭐 LG, 카카오도 뭐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 기업들을 많이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몰렸고 네. 몰림 현상이 있었는데 글쎄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기관도 지금 최근에 굉장히 활발하게 매수를 같이 동참하고 있다면 맞아요. 예, 삼성전자는 좀 그렇지 못했다. 그리고 5월부터 재개된 이 공매도에서 네.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 시총 1위가 당연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겠죠. 그럼요. 그렇죠. 외도덕을 하려고 해도 어. 그러니까 어떤 파생 상품을 가지고 현물을 흔들려고 해도 현물에서 삼성전자 갖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공매도 삼성전자의 공매도가 안 되다가 공매도가 됐다는 건 뭐 그렇게 많은 공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찌됐든 공매도 여파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5, 6월 달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 삼성전자의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은 결국은 공매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렇군요. 어쨌든 이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이 8만 원대 박스권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어떻게 보면 다시 말하면 갇혀 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이 박스권에서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공매도다라는 말씀도 함께 전해주셨고, 어쨌든 이 삼성전자 이 접근성을 높여서 이제 개인들이 들어오기에도 좋은 적정 어떤 가격선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럼 대표님께서 보실 때는 만약에 이 삼성전자를 담는다고 했을 때 예. 적정 매수가는 얼마였다고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저는 네. 삼성전자를 지금은 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간단한 네. 명료하게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금은 안 얼마면 담는다. 그러면 얼마면 사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맞아요. 아니요, 지금은 안 살 건데요. 라고 답변을 할 거예요. 지금은 안 산다. 왜냐하면 뭐 잠시 뒤에도 또 얘기 드리겠지만 네. 지금의 가장 큰 리스크, 글쎄요, 가장 큰 리스크가 하나 새로 생겼어요. 그게 뭘까요? 뭐 당연히 이제 다시 코로나의 재확산에 대한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말에 외신, 내신 네. 할 것 없이 가장 크게 많이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는 네.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맞아요. 네. 이스라엘이 다시 마스크를 끼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이 끼기 예, 시작했다면 그러니까 뭐 다시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다. 이거는 어게인. 그렇죠. 코로나. 어게인 다시 코로나인데 네. 이게 그 코로나가 좀 다르게 나타났어요. 그죠? 강력하게요. 예, 더 다르게 스파이크 돌기가 훨씬 많아진 예, 델타 바이러스로 등장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물론 이제 앞에 코로나가 빠졌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또 다시 어떤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네. 그 이제 코로나 때 이제 한번 학습 효과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코로나 때 이제 겪었던 일들을 되짚어 보면 네. 지금 삼성전자 사고 싶을까요? 아니겠죠. 아니죠. 예. 네, 물음표를 한번 당연히 띄워봐야죠. 물음표를 띄워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 이거 실적에 비해서는 선반영 받았다 이미. 기대감 그래요? 선반영 받았다. 그랬던 게 항공주였어요. 맞죠. 여행주 항공주. 이미 코로나 종식됐고 네. 이미 경제는 회복이 됐고 네. 그죠? 그런 기대감이 이미 수반이 돼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지 말아야 될 종목으로 말씀드렸고 만약에 네. 혹시나 들고 계시더라도 매도의 관점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또 항공주 여행주 무너집니다. 무너질 그렇겠네요. 수밖에 없어요. 그죠? 맞아요. 이게 다시 만약에 델타 바이러스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마치 종식된 듯한 그런 기분을 가지지만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계속 500명대를 넘고 있어요. 거기다가 여기 전파력이 굉장히 강한 이 델타 바이러스까지 만약 확산 추세에 이른다면 네. 이건 다시 어게인 코로나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다시 뜨기 시작하고. 그랬죠. 근데 이게 확산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확 뜨다가 멈출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사망자도 다시 늘고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글쎄요, 지금 삼성전자를 얼마에 사면 될까요? 아니 보류 이렇게. 아예 예. 보류 현재로서. 그죠? 차라리 음. 지금은 어게인 코로나 관련주들을 지금 거래두기 완화한다고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결국은 아니 아직은 거리두기 더 해야 될 때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죠? 그러면 네. 글쎄요. 그리고 등교에 대한 부분들도 전면 등교시키겠다고 했지만 또 어렵게 그것 역시 되겠죠. 어렵게 다시 수정됐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이제 온라인 교육주들 다시 봐야 되고, 네. 그죠? 화상회의 관련주들, 그죠? 이런 주들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네. 자꾸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지금은 네.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어게인 코로나로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네. 예. 뭐 우울합니다, 사실. 그러게요. 1년 넘게 지내온 이 코로나가 또 제발 좀 그만 지겨워 죽겠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지겹습니다. 이제 진짜 우울증까지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 그죠? 뭐 해외여행도 가고 그렇죠. 이렇게 여기저기 좀 이게 진짜 다녔을 텐데. 억눌리고 막 짓눌렸던 그 삶들이 분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다시금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근데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우울해. 이걸로 갈 수만은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뭐냐? 대비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대비를 다시 해야 된다. 그 부분.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전과는 다르게 네. 전에는 백신 관련주가 같이 뜨진 않았어요. 코로나 초기에. 그죠? 그런데 지금은 백신이 지금 뭐 이미 많이 쏟아져 나와 있는 데다가 네. 새로운 백신 방식, 그죠? 불활성화 백신 방식에 대한 부분들도 네.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 네. 그리고 주말에 나왔던 얘기인데 뭐 추마코프 연구소죠. MPC 지금 관계인데 웰바이오텍이나 뭐 넥스턴 바이오 그다음에 휴먼앤과 관련 있는 이제 이 코비바 네. 이게 지금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금 동물 실험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주말에 기사로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어떤 효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한 맞아요. 기대감이 생긴 거죠. 네. 예,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다시금 다 조금 조심해야 될 단계에 온 거예요. 다시금. 왜? 지수 고점이죠. 네. 다시 코로나 퍼지고 있죠. 맞아요. 사망자 수 늘고 있죠. 그 기대감을 올라왔던 것들은 이게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 네. 그 관점을 다 고려해 본다면 지금은 뭔가를 어떤 산업적인 부분에 투자할 게 아니고 네. 코로나에 투자해야 될 시기일 것 같다라고 결론을 일단 내놓고 보셔야 돼요. 네. 네. 이제 어게인 코로나에 어쨌든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죠.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뭐 온라인 교육주 화상회의 관련주도 다시 봐야 된다는 말씀도 아울러 해주셨고요. 그 관점에서 네. 보면 온라인 교육주 중에서는 뭐 메가MD, 메가엔드. 예, 메가MD, 그다음에 네. 뭐 여러 종목들이 메가스터디, 메가MD, 뭐 애니 능률, 뭐 비상교육, 뭐 이런. 근데 애니 능률은 이게 윤석열 맞아요. 전 검찰총장 관련주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확 예, 떴잖아요. 예, 그렇죠. 이번에. 그죠. 자꾸 이 검찰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전 검찰총장 예. 이거 예. 예전에 그죠 검찰총장 검찰청 창살, 새창살, 맞아요. 경찰 창살, 철창살. 네, 발음 연습할 때 네, 그게 잘 많이 안 했던 되네요, 건데. 그죠? 역시 우리 이소미 앵커님은 앵커님이시니까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검찰총장 이거요? 네, 검찰청 창살, 쇠창살. 네, 쇠창살, 많죠. 경찰청 창살, 철창살. 이거 맞아요. 참, 근데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아니에요. 연습 따로 하신 거 아니에요, 대표님? 아닙니다. 우리는 어. 그 옛날에 이런 걸로 연습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
된장 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이고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간 공장장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다들? 맞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그 아나운서 아카데미에서도 배울 때 실제로 이걸로 발음 연습을 하기도 해요. 아, 그래요? 진짜 하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뭐 관련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메가 MD나 이런 종목군들은 조금씩 담아가시면 네. 다시금 올라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어. 실제로 그리고 메가 MD가 되게 지금 좋게 나오고 있어요. 메가 MD가 네, 실적이 메가스터디보다. 좋게 나오고 있어서 네. 지금 숫자까지 좋아지는 판국이라서 지금 작년도부터 보면 메가 2020년도부터 보면 네. 차트 잠깐 볼게요. 차트 보여주시면요. 네, 차트 잠깐만 보면 이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게 눈에 보여요.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계속해서 거죠. 그러네요. 그죠? 이렇게 선 하나 꺼볼 수 있고 이렇게 윗선을 꺼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만약 떨어져 주면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괜찮겠죠. 그렇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화상회의 관련주입니다. 알서포트인데 네. 이거는 지금 요때 코로나 이후로 확 떴다가 조정 정확하게 받았죠. 조정기네요. 그렇죠. 요 시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자면 네. 여기가 어찌됐든 굉장히 강한 지지대거든요. 그죠? 네. 8,000원 부분. 어. 요 근처가 굉장히 강한 지지대니까 네. 요거는 뭐 거의 지금 바닥권 영역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 이런 것들은 지금 구간부터 떨어질 때마다 차근차근 사놓으시면 자 다시 충분히 11,500원대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잡아보시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게인 코로나예요. 다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옛날만큼 많이 꺼질 것이냐? 그러면 어게인 코로나면 2020년도 3월만큼 꺼져요? 아니에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미 많은 투자자분들이 유저가 생겼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대기 자금도 많고 네. 그렇게 꺼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하락은 나올 수 있다. 그 관점에서 보면 네. 항상 잡아가시는 게 맞고 그 외에 지금 코로나 다시 수혜로 기대되는 종목들은 올라올 수 있다. 네. 그 카카오가 참 이게 카카오도 또 언택트 어찌됐든 수혜주니까. 맞죠. 그죠? 카카오 네이버도.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네. 참 카카오가 운이 좋은 건지. 그죠? 지금 딱 좋은 이제 조정 타이밍에. 받을 시기에 이런 이제 또 코로나가 터진 게 어떻게 보면 또 주가 그들에게 상승에. 주가 상승에 또 요인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겠네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어쨌든 이 어게인 코로나가 지수 조정의 빌미를 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지수 고점인 부분 그리고 이제는 어떤 산업 종목보다는 이제 저희가 코로나 관련주들 좀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특히나 온라인 교육주 같은 경우에는 메가 MD 굉장히 실적 전망치도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화상회의 관련주 중에서도 알소프트 현재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8,000원대의 강한 지지 구간을 유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바닥권과 가장 밀접하게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조정 시마다 적극 매수해 나가신다면 충분한 수익 누려보실 수 있다는 점과 아울러서 11,500원까지 상승 구간이 충분히 열려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어게인 코로나라고 하면 진단키트주를 꼽아볼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진단키트 관련주에 대해서 어떤 변동성은 있을 수 있으나 예전의 영광만큼은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희가 봤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여전히 유효할까요? 그렇죠. 예전에 영광은 찾기가 힘들겠지만 네. 어찌됐든 다시 진단키트가 부각이 될 수는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그때도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분간은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하지만 예전의 영광만큼 그 이상을 간다고 보고 들고 가는 행위는 조금 피하셔야 된다. 네. 그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 아직까지 유효하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서 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께서도 진단키트주 좀 같이 보시면서 상승 추세 그리고 꺾이는 모양새 이런 것들도 잘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상당히 뭐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또 앞서서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그 불활성화 백신 관련해서 이 코비박 관련주들도 좀 관심 있게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바로 신문남 만나보도록 할게요.